안녕하세요. 한울다돔입니다. 오늘은 한자어 3편,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어에는 한자어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한자어는 그 개별 한자를 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라는 단어를 보면 친구는 친할 친자에 옛 구자를 써서 그 개별 한자어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개별 한자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형태소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 단어의 개별 한자를 형태소로 인정하는 것에는 사실 좀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동화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 동화는 동이라는 한자와 이 화라는 한자가 결합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읽는 이야기,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된 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계열관계와 통합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그 계열관계가 교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관계를 대입해 보면 이때 이 동은 우와 설, 이 우와 설도 전부 다 한자인데 이 우나 설로 교체가 가능하죠. 계열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동화, 우화, 설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동화를 읽는다, 우화를 읽는다, 설화를 읽는다 이렇게 해도 문장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계열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법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 동과 화 그리고 우, 설이 모두 형태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전문가에 따라서 약간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문법교재의 정석과 같은 그 표준국어문법론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국어사전을 정리한 국립국어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국어문법론의 입장과 국립국어원의 입장이 다릅니다. 표준국어문법론에서는요, 개별 한자를,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한자를 형태소로 인정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계열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체가 가능해야 돼요. 어쨌든 교체가 가능한 개별 한자는 형태소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사전에서 확인해 볼 수 없는 개별 한자는 형태소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을 국어사전에서 확인을 해 봤을 때 어떤 단어로서 또는 단어 성분으로서 확인이 되면 그때는 형태소로 인정하는데 국어사전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형태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한자를 형태소로 인정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데요. 또 다른 단어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전쟁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때 전쟁의 쟁자는 다툴 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도 전과 쟁을 쪼개서 계열관계, 즉 교체를 해보면 경쟁이나 투쟁, 분쟁, 논쟁, 언쟁 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표준국어문법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내용들은 모두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계열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쟁도 하나의 형태소, 그리고 경, 투, 분, 논, 언 이것들도 모두 형태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어사전을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다툰다는 의미의 쟁자는 국어사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이 하나의 형태소고 투쟁, 분쟁, 논쟁, 언쟁이 하나의 형태소인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는데 2016년에 국립국어원 질의응답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그 출처는 이곳인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아래에 링크로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따르면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는 전체 단어 수가 약 44만여 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한자어가 약 5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 있는 모든 단어의 약 절반쯤은 한자어라는 이야기인데 만약 표준국어문법론의 입장에서 형태소 분석을 한다면 형태소의 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약 50%로 생각을 해보면 44만 개 중에 50%는 22만 개니까 약 22만 개 정도가 한자어인데 그 22만 개의 한자어 중에 모든 한자어가 교체가 가능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많은 수의 상당수의 한자어는 대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어디서 결과를 보질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뭐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체가 가능한 한자어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표준국어 문법론의 기준에서 형태소를 분석한다면 국어사전과 한자사전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겠죠. 그리고 형태소를 분석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한자를 많이 알고 있는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가 한자어인지 아닌지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뭐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립국어원의 기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앞의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표준국어 문법론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국어 문법론은 교체가 가능한 한자를 개별 형태소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표준국어 문법론의 기준은 일단 그 한자가 교체가 가능하면 형태소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립국어원의 기준은 국어사전에서 확인이 안 되면 형태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 그 국립국어원의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제가 출처를 밑에 링크로 달아 놓을게요. 이게 그 질의응답에 대한 전문인데요. 이건 2017년에 한자어 형태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외가라는 한자어는 학교문법에서 어떻게 형태소 분석을 하나요? 한자는 모두 다 한 글자씩 쪼개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 지명, 부산, 광주, 대구 이런 지명은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쪼개야 되는 건가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학교문법에서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기준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문법적 판단은 문법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외가를 단일어로 그리고 하나의 형태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은 학교 문법에 관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그것을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있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면 형태소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국어 문법 서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국어 문법 교재에 나온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 내용은 정말 짧아요. 그 표준국어 문법론에서도 한자어를 형태소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몇 문장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표준국어 문법론에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지명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 지명들은 모두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광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 광주는 광을 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주도 되고 나주도 되죠. 그 광주와 나주 할 때 이 주는 같은 한자, 같은 주자를 씁니다. 그러면 표준국어 문법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도 형태소로 보고 주도 형태소로 보고 그리고 여기 나주 할 때 그 나도 형태소로 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광주나 나주를 뭔가 형태소로 분석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규정 같은 게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표준국어 문법론에서 계열관계가 성립되는 한자는 형태소로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건 아까 말씀드린 지명도 그렇고요. 그런 내용을 어떤 조건으로 또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해 놓으면 이 내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자어를 어떻게 형태소로 분석해야 되는지 알기가 쉬울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계열관계가 성립되는 한자어는 형태소로 인정한다. 이런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뭐 이런 지명이지만 뭐 지명 말고도 또 여러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사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형태소로 보지 않는다. 이 기준이 표준국어 문법론의 그 기준보다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자어를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만든 영상의 형태소 분석에서는 전부 다 국립국어원의 입장을 기준으로 형태소를 분석한 거고요. 이제 국어사전을 기준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형태소를 분석할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형태소를 분석할 일이 있다면 저는 국립국어원의 입장을 기준으로 형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에 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본인이 속해 있는 기관의 입장을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담당 교사에게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